많은 분들이 산후조리가 진짜 산후조리원에 있는 2주 안에 얼추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는 거예요. 조리원이 천국이야, 조리원 퇴소하면 지옥이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생각이 여러분의 육아 여정 첫 시작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남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쉬운 육아를 하는 육아가 체질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를 준비하시고 실제로 하시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출산병원에서는 출산가방 준비물을 자세하게 알려줘요. 자연분만이면 뭐가 필요하고, 제왕절개면 뭐가 필요하고, 아빠 스타킹 준비해야 되고, 출산 자체는 굉장히 많이 챙겨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기를 낳고 나서는 갑자기 홀로서기가 시작돼요. 출산 이후부터도 도움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째는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해보고, 둘째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보면서 느꼈던 실제 경험, 물리치료사로서 공부했던 회복 원리, 그리고 일본에서 현재 조산사로 활동 중인 히사코 선생님의 산후조리 강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자궁회복의 중요성,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이유는 히사코 조산사의 강의 내용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저 역시 둘째를 산후조리하면서 실제로 적용해봤고 훨씬 도움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째, 산후조리의 핵심은 조리원이 아니라 자궁회복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배가 갑자기 작아져요. 걷기도 편해지고 허리도 가벼워지고 몸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제 회복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조산사 히사코 선생님은 산후 자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산 후에 태반이 떨어져 나간 자리는 손바닥만한 거대한 상처가 남아요. 우리가 무릎을 크게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처가 자궁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후에 나오는 오루는 단순한 분비물이 아니라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산후 초기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만들어진 딱지가 뜯어지고 출혈이 다시 생기고 또 딱지가 생기고 또 무리하면 다시 출혈이 생겨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궁 조직이 단단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간다, 이 말은 단순 단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산후조리의 목적은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몸속의 상처가 제대로 회복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서 직접 경험했어요. 첫째를 낳았을 때는 자궁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출산 후에도 자궁 안에 잔여 조직이 남아 있었고 결국 조리원에 있는 중에 출혈이 시작되어서 소파수술까지 받아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했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 달랐어요. 둘째는 출산 직후부터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모유수유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자궁 수축을 강하게 촉진합니다. 실제로 둘째 때는 수유를 할 때마다 제가 느낄 정도로 오루 배출도 잘 되고 산후 검진에서도 자궁 내부와 크기가 잘 회복되었다고 말했어요. 물론 모든 결과가 모유수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첫째와 둘째를 비교해 보면서 저는 산후조리의 핵심이 단순히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자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 과정을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산후조리는 몸이 편한지 불편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궁이 얼마나 잘 회복되고 있는지, 오루가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는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 조리원 2주가 산후조리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리원 2주를 끝내면 산후조리가 얼추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산육기는 의학적으로 약 8주입니다. 즉 2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몸은 계속 회복 중이라는 뜻이죠. 손가락과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불안정하고 잠은 못 자고 호르몬 변화까지 겪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2주 동안 얼마나 좋은 산후조리원에 있었냐가 아니라 8주 동안 얼마나 몸을 아끼고 회복했느냐입니다. 물론 조리원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째 때는 조리원에 들어갈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여서 산후조리 기간을 더 길게 했어요. 집에서 산후조리하면서 출장 마사지, 전기 청소 서비스, 전기 반찬 배달 서비스, 그리고 산후도우미 이용 기간 연장에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8주 이상 생활 자체를 산후조리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었어요. 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청소 부담을 덜고 식사 준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시점마다 도움을 받으면서 훨씬 길게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결국 산후조리의 본질은 특정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오래 만들어주느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남편의 역할이 산후조리 성공을 결정해요.
피사 조산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산후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의외로 남편입니다. 아기 목욕, 수유 후 트림, 기저귀 교체, 쓰레기 버리기 이런 것들은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맡아줘야 해요. 산후 우울증 예방에도 배우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좋은 산후조리는 남편의 지지가 탄탄한 집에서 잘 이루어지죠. 산후도우미는 육아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단순히 오시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산후도우미는 부모를 대신해서 육아를 하는 분이 아니라 부모가 육아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산후도우미 이용 기간을 조금 전략적으로 나누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정부 지원으로 3주를 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 직후 5일 먼저 사용, 이후에는 남편 출산휴가 기간 활용, 남은 산후도우미 일수를 다시 이어서 사용, 이런 방식이에요. 출산 직후 5일은 엄마 몸 회복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모가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을 가장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초반 5일에는 산후도우미를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신생아 육아를 배우는 선생님처럼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기의 하루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배우고 배꼽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아기 목욕은 어떻게 시키는지, 수유텀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모유수유를 1대1로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모유수유는 처음 며칠 동안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1대1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후 남편 출산휴가 기간에는 부부가 직접 아기를 돌보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우리 아이만의 패턴을 파악하면서 육아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아요. 수유는 어떻게 할지, 잠은 어떻게 재울지, 아기가 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부부만의 육아 원칙이 이 시기에 조금씩 만들어져요. 이 과정을 거쳐야 부모가 육아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남은 산후도우미 기간을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죠. 이미 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후도우미 선생님께도 보다 명확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드리는 팁은 수면 방식, 아기 돌보는 방식, 위생기준, 안전기준 같은 부분은 산후도우미 이용 초반에 미리 전달하는 걸 추천드려요.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포가 형성되기 전 초반에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육아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결국 산후도우미의 역할은 육아의 주도권을 가져가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산후조리의 핵심은 조리원이 아니에요. 산후도우미도 아니고 마사지도 아니고 핵심은 단 하나예요. 엄마 몸속의 상처가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출산 후 몸이 가볍다고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후 1개월 그리고 가능하면 8주까지는 아기 수유만 하고 잘 먹고 잘 쉬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조리원에 가든 안 가든 산후도우미를 쓰든 안 쓰든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몸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컨텐츠 올려보려고 하니까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